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재발률이 높아 치료와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암 예방부터 치료, 완치 후 사회복귀까지 환자 맞춤형 치료에 진심인 그는 바로 유방외과의 남석진 교수다. 그는 국내 최초로 감시 림프절 상검술, 유방암 내시경 수술 등 새로운 치료법들을 적극 도입한 의료계의 얼리어답터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어깨를 맞추고 아니면 뛰어넘을까 하는 우리는 절박했거든요. 표준 치료법이 돼가지고 몇 개의 임파선만 찾아서 전이가 있나 확인을 해서 전이가 없으면 생략하는 그런 수술이 감시 림프절 생검법이에요. 국내에서도 당연히 제일 먼저 했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맞춰서 갔는데 당시만 해도 감시 림프절 그런 논문들 저희가 주도적으로 국내에서 냈는데 대학 교수님들, 유명 교수님들이 그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해버리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반론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꾸준히 하니까 뭐 점차 따라오게 되고 이게 물결이 돼버려가지고 감시 림프절은 지금 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죠. 우리나라의 젊은 유방암이 많은 이유가 유전적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유방암 특성을 쭉 봤을 때 젊은 여성 유방암이 서구 통계에 비해서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영브레스트 클리닉이라는 걸 갖다가 오랫동안 하고 미국하고 코업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생각했던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암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증이나 멘탈 관리 등 포괄적 암 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탈모 스트레스 하는 측정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연구를 통해서 CADS라고 해서 탈모 항암 치료 관련해서 이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수치 보는 게 있는데 그런 스케일을 갖다가 마련했는데 그게 지금 요새도 계속 외국에서 메일이 와요. 이 도구 좀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참 흐뭇하다는 생각이 들고.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암병원의 수장을 맡았던 남석진 교수. 암병원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암 치료 기관으로 성장한 것은 그의 공이 컸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나는 개성이 강해가지고 뭉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뭉치면은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하거든요. 센터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진료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다학제 진료가 키라고 보는데 센터별로 다학제 진료를 갖다가 굉장히 제가 밀어붙였어요. 하나의 암을 두고 여러 진료과가 머리를 맞대 최적의 치료 방향을 찾는 다학제 진료. 저는 업무적으로는 제 환자를 공유하면서 서로 치료를 의논하는 치료의 파트너라고 봅니다. 삼국지에 찾아보시면 그 유비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거를 반영하는 덕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대면 다학제를 통해서 그 각종 어려운 다양한 파트의 목소리를 반영되게 들어주시고 그거를 유비처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틀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점이 가장 남석진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 지능형 병원에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저희가 암병원에 이제 저희가 일찍이부터 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암 데이터 팀도 만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저 2, 3년 전부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던 게 있고 향후 이거는 굉장히 우리 병원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고민하는 중에도 그의 1순위는 항상 환자였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뜻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암 환자들의 마음까지 살뜰하게 보살폈다.
환자를 위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월등한 외래 환자 수와 수술 실적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유방암 센터가 올해 국내 최초로 연간 유방암 수술 3,000건을 돌파한 데는 그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하지만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힘에 부칠 때도 있었다. 외래에서 막 홀인원 했다고 막 좋아하고 나한테 자랑했던 그 환자분이 두 달 됐나? 뇌로 전이가 돼갖고서는 사망하는 거 뭐 연락 들었을 때 그냥 가슴이 철렁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아이가 유방암 왔는데 또 굉장히 안 좋은 종류래 막 여기저기 재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보고 우리가 도저히 손 쓸 수 없이 이렇게 못 해주는 거 그런 상황을 만나면 참 무력감이지. 하지만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것도 환자들이었다. 어떤 임신 중인 분이 유방암 와가지고 잘 치료해서 나갔는데 몇 년 있다가 애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 얘가 내 뱃속에 있던 애긴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아, 이쁘게 그 애가 왜 이렇게 이쁜지. 환자들한테 긴장을 풀어주시게 한마디씩 농담도 아주 적절하게 위트 있게 잘 해주셔서 환자들이 항상 웃고 나가게 되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술방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제 전연차 전공일 때 남석진 교수님 수술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 긴장해서 이제 잘 모르고 머뭇머뭇거릴 때 교수님 이제 수술하시면서 되게 무심한 듯 하시면서도 세세하게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었고, 특히 수술실이 낯설고 어색한 신규 간호사들에게도 아낌없이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이 선배 간호사로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밑으로 뽑아온 사람이지만 너무 본받을 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 뭐 하나 하면은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내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굉장히 본받고 싶어요. 그 우리 병원에서 그 환자 만족도 조사하면 항상 100점 나오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석진 교수님 상남자시잖아요. 저 학생 때 배구반이셨거든요. 그래서 몸도 좋으셔, 풍채도 좋으신데 얼굴도 오중 미남이세요.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도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헤어스타일. 남석진 교수님 차를 얻어 타고 어디를 가는데 고속도로 앞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20 밟으실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규정속도 딱 그대로 가니. 근데 남석진 교수님께서 2012년 12월 달에 말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암이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조기 위암이긴 했지만 조금 깊이가 깊어서 결국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2년 12월 27일 날일 거예요. 제가 수술 받으시고 병문안 드디어 가서 그 어두컴컴한 병실에서 만나뵀는데, 야, 그동안 별일 없었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병원에서 내년 인력 계획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병문안 간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게 우리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거였어요. 그건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진짜로.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 암병원을 이끌어 주셨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남석진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랬을까?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석진 교수님 올해의 교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올해 교수상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항상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친근하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근황도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올해의 교수상을 교수님 말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외과 모임이 자주 있을 때 꼭 참석하셔서 같이 외과의 행사에 같이 즐겼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1년 올해 교수상 타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